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일을 구두발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구두 위창에 달아야 됩니다.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예, 기자들에게 백불하는 대통령.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 사실상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어제 취임식과 만찬까지 끝낸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아침 8시 23분쯤에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길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대통령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네. 일부 장관제 기간 오늘 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짧지만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 대통령은 사실 과거에도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도 기자들 앞에 자주 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파티타임?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의 용산시대 첫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저와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네. 서초구 자택에서 오늘 새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략 9분 정도 걸렸고, 물론 뭐 경호와 교통 통제를 받으니까 뭐 7, 8km 거리를 뭐 단숨에 9분에 갔는데, 오늘은 애초 많이 유력했던 반포대교 이 라인을 타고 출근했단 말이죠. 이제 한강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뭐 이런 이 동선이 있긴 한데, 우려했던 뭐 엄청난 교통 체증은 없었다. 이게 뭐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에 바로 입주를 하면 관제에서 청와대 집무실 본관까지 가기 때문에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한강다리를 건너가지고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까지 출근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체증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특히 출근 시간에 한강을 걷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8시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예상외로 또 우려했던 것들 다 경찰 측에서 잘 조정을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교통체증 없이 잘 출근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퇴근을 또 하면 퇴근 시간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퇴근 시간에도 교통혼자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과 함께 교통 출퇴근할 때 사람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예. 그것이 또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자기 일하는 집무실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소탈하고 저는 국민적인 이미지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출퇴근에 혼자만 잘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 있을 출퇴근 대통령이 되겠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새롭게 좀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교통 혼잡은 없었다는 게 경찰이 완전 통제가 아니라 네. 신호 정도만 조율하면서 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군사 독재 시대 대통령은 뭐 아예 몇 킬로 전부터 다 막아서 통제를 하고 차들을 다 중단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신호등을 지날 때 정도만 한 30초 조에서 1분 정도만 신호를 잡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통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가지고 출근 시간에 강남에서 강부로 가거나 한강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시 23분에 서초구 자택을 출발해서 정확히 그 게이트로 8시 32분에 9분 만에 오늘 출근길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소정욱 변호사님. 예. 깜짝이라면 깜짝일 만한, 물론 뭐 배우자가 남편의 출근길에 뭐 같이 배웅할 수도 있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가급적 그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반려견과 함께 배웅을 했다. 뭐 여러 스토리들이 좀 얘기거리들이 있었다면서요? 반려견은 이제 4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려묘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이제 반려견들과 산책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려견들이 따라 나서 버리니까 예. 아마 돌발적으로 이게 데리고 들어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깜짝 이벤트처럼 배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는 새로운 좀 영부인상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본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내조를 하되 또 외교 무대는 나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까지 영부인들에게 본인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영부인상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 나서니까 뭐 일단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가 뭐 반강제적으로 배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 깜짝 이벤트라는 얘기까지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출근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 차에 오르는 모습까지 앞서 사진에도 나왔고 영상에도 나왔는데 반려견 한 마리가 같이 차에 탔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스케치였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가볼까요? 김경진 의원님.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칠 수 있었던 윤 대통령인데 백브리핑, 그러니까 즉석에서 질의응답까지 윤 대통령 했다. 뭐 시사하는 바가 뭐 적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후보 시절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을 1층에 출입하는 장소에 위치를 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쨌든 그 공간 구조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최소한 본인 임기 내내 그 상황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고 지금 이제 딱 하나, 지금은 이제 취임 뭐 첫날 둘째 날 취임 초창기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에게 불편한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제기될 부분은 없는데 혹여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머리 무겁고 불편한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때 과연 백브리핑을 오늘처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이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예. 근데 저는 윤 대통령 성정으로 봐서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자실을 거기에 위치시키고 저걸 받는 것 자체가 아하.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이고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 잡고 자기 마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리한 이슈가 나왔어도 저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창기에는 기자회견 자주 한다고 했고 네. 국민들 앞에 다가선다고 했다가 결국은 좀 전국 상황이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면 기자회견 횟수가 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성정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 건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 그리고 제가 한 7, 8개월 지근거리에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 그런 상황이 돼서도 아마 끝까지 백브리핑 이 질문 잘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기자들 앞에 서서 즉석 질의응답까지 받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 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협력, 소통, 통합 이런 단어가 빠졌다 오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사하고 비교해 보면 청사진이 좀 모여있다, 이런 국정 운영의 목표나 방향 이런 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정작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협력, 소통, 뭐 통합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언급하신 반지성주의, 무슨 재건
이런 이제 그 용어가 오히려 전임 정권이나 또는 그 야당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취임사 저희도 어제 특집 뉴스탑 10에서 여러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었는데 김종욱 교수님 협력, 소통, 통합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반지성주의, 재건 이런 표현도 민주당이 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윤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반지성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반지성주의가 뭐지? 이게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걸 반지성주의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재건이라는 얘기는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무너졌다면 어디가 무너졌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게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위 반지성주의적인 통치를 한 것을 문재인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민주당이 갖는 것 같고요. 또 그 반면에 가장 중요한 통합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현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68석이라고 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여수야대 전국 상황에서 협치는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임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의아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거기다가 또 소위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보다는 협치, 소통, 통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이런 논란들을 없게 하고 앞으로 여야 간에 하나의 소통의 채널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측면의 생각이 드는데 저 반지성주의라는 단어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소위 다시 또 여야가 격돌을 하게 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취임사를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나라를 재건하겠다니 대한민국이 망했나. 뭐 반지성주의도 나왔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돼 있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많이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는데 그만큼 통합이란 것보다는 반지성주의로 뭐 갈라진 우리나라를 뭔가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큰 무리는 또 없는 겁니까? 뭐 통합, 협치, 소통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인데요. 뭐 그 단어가 빠진 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맥락을 보면 저는 통합은 전제되어 있는 기본 필수 조건이고 통합을 통해서 반지성주의 그리고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목표지향적인 가치를 어제 취임사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말한 취임사의 내용과 목표는 당연히 정치 과정이라는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지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출근길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팩트리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건 이야기가 뭐 시비가 걸리는데 김대중 정부 때 50년 만에 수평적인 역사적 정권 개최 처음 했을 때 제2건국위원회라는 걸 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막중한 시대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이 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좀 새롭게 고쳐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식의 새로운 출발들을 하는 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해서 뭐 이전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복원시켜내겠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제가 정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세계 현상으로 지금 팽배하고 있는 이 트럼피즘도 그렇고 파퓰리즘도 그렇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같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연성 독재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만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반지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독주 또 문재인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